하늘 아래 첫 동네 서당골 마을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농번기에는 고단한 농사일에 매달려 정신없이 지내지만 농한기 겨울철이 되면 조금은 여유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동네 사랑방에 모여 화투놀이도 하고 막걸리도 마십니다. 안주는 주로 김치 조각이 오르지만 가끔은 양밀이나 동태탕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 음식으로는 청국장, 시래기국, 콩나물국, 무국 등이 있습니다. 모두 돈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가끔은 돈을 들여서 찬거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태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 가마솥에 무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끓인 동태탕이야말로 산골 마을 겨울 음식의 최고봉입니다. 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모습만 보아도 푸짐함이 느껴지고 대가족이 둘러앉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한 맛이 도는 동태탕은 시원한 맛이 있고 한겨울에도 땀이 나게 합니다. 산골 마을에서 동태를 구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일장에 나가서 사올 수도 있고 가끔씩 마을을 방문하는 보따리 장수에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십리길을 걸어서 장터에 나가 동태를 사오기란 번거롭기 짝이 없는 일지만 생선전에서 실한 놈으로 고를 수가 있고 보따리상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장에 다녀오신 할아버지께서는 동태 2마리를 사가지고 오십니다. 가족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찬바람 부는 십리 비탈길에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열흘에 한 번꼴로 보따리 장수 아주머니도 오십니다. 커다란 광주리에는 고등어와 동태 꽁치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오시는 것입니다. 생선값은 돈으로 지불하기도 하지만 콩이나 팥 등 잡곡으로 값을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보따리 장수 아주머니는 생선을 팔고 돌아가는 길에도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가야 합니다. 산골 마을에서 생선을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동해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 산골 마을까지 오려면 여러 날이 걸립니다. 고등어나 꽁치는 먼 거리의 이동 과정에서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듬뿍 뿌려줍니다. 얼마나 소금간이 센지 고등어 한 토막이면 온 식구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동태는 여름에는 구할 수 없고 겨울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꽁꽁 얼린 동태는 며칠을 이동해서 깊은 산골 마을까지 먼 길을 와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동태는 워낙 꽁꽁 얼려서 토막을 칠 때 집안 장정의 손을 빌리기도 합니다. 동태탕을 끓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무를 넣어주고 깊은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멸치젓을 넣기도 합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면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대파와 두부를 넣기도 합니다. 마을어귀 미나리꽝에서 한겨울에도 싱싱하게 자라는 미나리를 한 줌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동태를 손질할 때 속을 깨끗하게 제거하기도 하지만 산골 마을에서는 알이나 애를 버리지 않고 탕에 넣어 먹습니다. 동태는 건조 과정이나 손질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다에서 잡아 올린 후 건조나 냉동을 하지 않은 상태를 생태라고 하고 생태를 기온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말린 것을 동태라고 합니다. 겨울철 덕장에서 얼리고 녹이기를 20번 정도 반복하며 건조한 것을 황태라고 하는데 특유의 황색을 띠는 것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황태는 식감이 쫄깃해서 무침이나 구이에 자주 이용되고 국으로 끓여 먹거나 찢어서 미역국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생태를 완전히 건조하면 제사상에 오르는 국어가 되고 내장을 제거하고 반 건조하면 코다리가 됩니다. 새끼 명태를 바짝 말리면 고소한 맛이 일품인 마른 안주의 대명사 노가리가 됩니다. 보따리 상인들이 마을에 오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갑니다. 아이들은 보따리 상인의 커다란 광주리 안에 있는 동태를 보며 이렇게 큰 고기는 어디서 잡아올까 궁금해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다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